아, 네. 횡성. 전국적으로 보면 농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횡성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꾸준히, 그것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인이 계속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횡성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렇죠. 그 정의부터가 모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주민들이 기존에 살던 분들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져서 뭐랄까 지역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연구 결과나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혹시 공동체의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핵심만 딱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딥다이브가 딱 맞을 겁니다. 네. 횡성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넓게는 우리 농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게 저희 미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한국 농촌, 고령화 심각하다, 인구 줄어서 위기다.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횡성군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매년 1000명이 넘는 귀농 귀촌 인구를 계속 유치하고 있어요. 꾸준히요. 1000명 이상이면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나 또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장점, 이렇게 매력 포인트일 텐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횡성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핵심이네요. 네. 그냥 오래 산 사람. 토박이. 그게 횡성 사람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여러 자료를 보면요. 진정한 공동체라는 게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기간이 아니라. 네, 그것보다는 소속감, 그리고 연대감, 또 뭐랄까,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어떤 집합적인 의지, 이런 것들로 정의된다는 거죠. 소속감, 연대감, 의지. 그렇다면 이 횡성사람이라는 개념도 훨씬 더 포용적으로, 넓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새로운 주민들을 그냥 받아들인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넘어서서 어떻게요? 그들의 다양한 배경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거죠. 약간 다문화주의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지역 소멸을 막는 진짜 열쇠일 수도 있어요. 와, 다문화주의적 관점이라.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솔직히 기존 주민하고 새로운 귀농 귀촌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또 현실이죠. 소위 텃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터줏대감 행세하면서 좀 배척하려는 경향 같은 거요. 아니면 마을 발전 기금을 좀 과하게 요구한다거나.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부동산 거래할 때 바가지를 씌우는 식의 경제적인 불이익 문제도 있고요. 생활 방식 차이도 클 것 같아요. 기존 주민들은 마을 행사 참여나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는 좀 개인적인 삶, 조용한 삶을 원해서 오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런 갈등의 뿌리를 보면 결국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기대의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다르다. 네. 예를 들어 귀농 귀촌인은 조용하고 좀 독립적인 삶에 기대하고 왔는데 마을에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는 거죠.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오해가 쌓이고 깊어지면 마을이 아예 그냥 파벌로 나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전쟁터 같아진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전쟁터요? 그렇게까지 심각해지나요? 네. 결국에는 적응에 실패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른바 역귀농 귀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고요. 지역사회 전체의 실루 자본, 즉 사회적 자본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문제인 거죠. 듣기만 해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겠죠. 전부 다 갈등만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횡성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귀농 귀촌 가구의 한 70% 이상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어요. 70%면 꽤 높은데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착 성공률도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요. 횡성군 차원에서도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 같은 걸 한다거나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같은 걸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귀농귀촌인들이 단순히 인구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 어떤 혁신 동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아, 혁신 인력.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오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고흥군의 맑고 밝고 따뜻한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귀촌인들이 모여서 지역 특산물 가공 판매 조합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오, 협동조합 사례. 좋네요. 또 횡성의 이태희 씨라고, 이분은 원래 반도체 연구원이셨는데 그 경력을 살려서 스마트 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인 사례도 있고요. 우와, 첨단 기술 접목이군요. 네. 아니면 완주군처럼 폐교된 학교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로컬 푸드 혁신 거점이나 청년들 창업 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시킨 사례도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폐교 활용 아이디어도 정말 좋네요. 버려진 공간을 살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잘 융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귀농귀촌하신 분이 마을 이장님을 맡거나 노인회 총무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뢰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아,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네. 또 어떤 분은 본인 재능을 살려서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준다거나 하면서 재능 기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요. 재능 기부도 좋은 방법이네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요. 네.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산채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은 예인데요. 이런 것처럼 직접 부딪히고 교류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기회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아,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네. 결국 이런 구체적인 만남과 역할 분담이 외부인을 진짜 마을 사람, 횡성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횡성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이거네요. 지역민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 거주 기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나 소속감을 중심으로 훨씬 넓게 봐야 한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죠. 물론 갈등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은 횡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농촌 전체에 정말 꼭 필요한 활력과 혁신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갈등을 그냥 피하거나 덮어두려고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인 관리요? 네. 그냥 교육 한두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문적인 중재 시스템 같은 걸 좀 더 강화한다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농 귀촌인들이 경제적으로 잘 자립하고 또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체계적인 지원. 어떤 식으로요? 단순히 지원금 얼마 주고 끝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귀농 귀촌인하고 경험 많은 기존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팜 같은 신기술 도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주민과 새 주민, 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새 주민을 기존 방식에 적응시키는 걸 넘어서요. 아, 적응을 넘어서? 네. 미래를 함께 창조하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창조하는 파트너.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게 동네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상의 모임일 수도 있겠죠. 그곳은 새로운 구성원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선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